사라진 명함과 경비실의 불빛. 당신의 이막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어느 은퇴한 부장님의 첫 출근 날. 아버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생 손에 쥐고 있던 그 빳빳한 명함을 내려놓던 날 말입니다. 김 부장님, 이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실 초소 안에서 혹은 새벽 주차장 한 구석에서 어이 아저씨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의 그 기분. 참 말로 다 못할 만큼 시리고 먹먹하셨죠. 어쩌면 출근 첫날 제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손이 약간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경비실 창문 너머로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저게 불과 몇 년 전의 나였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혹시 거울 앞에 서신 적 있으신가요? 제복 단추를 하나씩 채우면서 문득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순간의 아버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나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박수를 쳐줬을 때 그 순간은 분명 뭉클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온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맞는 그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묘하게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수십 년간 나를 지탱해온 역할을 잃는 순간의 감각입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은퇴 직후 한동안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아무한테도 보고 안 해도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해방감이 채 한 달도 안 되어 서서히 이상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 그 텅 빈 일상 앞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낯선 감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는 갑자기 집에 매일 있게 된 남편이 낯설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않고 오랜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긴 하루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내가 은퇴하길 잘한 건가? 라는 의문이 슬그머니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존재하고 싶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 중 반 이상이 생계와 관계없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놀랍게도 건강 유지와 사회적 접촉이었어요. 즉, 돈보다 건강과 관계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님들이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불편해도 일터에 나가시는 것은 절대 돈에 쪼들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인간으로서 살아있고 싶은 고귀한 의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라진 명함 뒤에 숨겨진 우리 아버님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평생 지시를 내리던 위치에서 이제는 지시를 받는 위치로 바뀌었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통제력의 결핍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자괴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아버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경비실의 작은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완성하고 있는지 그 희망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이 아버님의 구부정해진 어깨를 다시 당당하게 펴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어이 아저씨라는 말 한마디의 무게. 어느 은퇴한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며 굵직한 프로젝트를 주무르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소일거리도 찾고 용돈도 벌 겸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아내 눈치도 보이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첫 주에 분리수거장에서 한 입주민에게 아저씨, 이거 왜 안 치워요? 라는 핀잔을 들으셨답니다. 나이도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불덩이가 올라오더랍니다.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어른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정체성의 붕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직업과 직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부장, 이사, 대표라는 타이틀이 곧 나였던 분들에게 그 타이틀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위 상실의 슬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깊은 애도의 과정이 필요한 심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넥타이를 멜 필요가 없어졌을 때, 비서가 잡아주던 일정이 사라졌을 때, 명절에 후배들로부터 걸려오던 안부 전화가 뚝 끊겼을 때,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허전하고 낯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아버님들, 그러니까 평생을 일하는 남자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충격이 더욱 깊습니다. 가정보다 회사를, 취미보다 업무를, 자신보다 직함을 앞세우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 동안 일하는 나 말고는 나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온다고 했죠. 지금 아버님들이 겪으시는 그 허전함과 혼란, 그것은 이 자아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넘게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 후 학교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대요. 처음엔 혹시라도 옛날 제자들이 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들어와 선생님이시죠? 저 몇 년도 졸업한 아무개입니다. 라며 반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청년이 자리를 뜨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선생님, 어디서든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집에 오는 길에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비로소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감정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왜 저러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이 상하고, 아내한테는 짐이 될까봐 결국 이 먹먹한 감정을 혼자 꾹꾹 눌러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삼킨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괜히 아내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려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버님, 그 감정 충분히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텨오신 그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왜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음날 다시 제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갈까요? 단순히 돈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에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사랑,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갖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 그 모든 것이 그 발걸음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 버텨내신 시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 대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아버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로 우리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때로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이전에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지금의 위치와 과거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추락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외부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젊은 아버지를 상상해보세요. 아이 학원비 걱정, 상사한테 치인 하루, 집에 가도 마땅히 풀고 덮는 스트레스를 안고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주변은 어둡고 발소리만 울리는 지하 주차장. 그때 경비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아, 아직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작은 안도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밤을 함께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밝히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혹은 이른 아침 등굣길에 나서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낯선 그 아이가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오늘도 씩씩하게 하고 웃어주는 그 몇 초, 그 아이의 하루가 그 인사 하나로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훗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힘든 시절을 돌아볼 때 어릴 적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경비 아저씨가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른이 건네준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은 나쁘지 않다는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매일 걷는 깨끗한 거리, 냄새나지 않는 골목, 정돈된 쓰레기 수거함,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새벽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않지만 그 깨끗함이 하루라도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청소부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신들의 청소 작업이 병원 환자들의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주고 설명해줬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일의 의미를 알게 된 그룹의 직원들은 직업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자발적으로 더 꼼꼼하게 일하기 시작했으며 환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게 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임금도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일이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나였습니다. 아버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실험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의미를 알게 된 그 청소부 직원들은 이후 동료들에게도 더 친절해졌고 퇴근 후 가정에서도 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일의 의미가 단순히 일터에만 머물지 않고 삶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죠. 아버님이 오늘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신다면 그 기운은 집에 돌아왔을 때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도 따뜻하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버님들이 이 보이지 않는 기여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성과가 보고서로 남고 공로가 표창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 속에, 어떤 아이의 기억 속에, 늦은 밤 누군가의 안도감 속에 당신이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아버님,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하루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쓸고 닦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지킨 그 출입문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몇 가족이나 될까? 내가 새벽에 치운 그 쓰레기 덕분에 아침을 깨끗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 숫자를 가슴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 지금 하시는 일의 무게가 완전히 달리 느껴질 겁니다. 명함이 사라졌다고 당신의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쓸모는 특정 회사가 아닌 온 동네 사람들에게로 넓어진 것입니다. 명함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무시하는 것 같던 입주민이 어느 날 슬그머니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경비실 창문 앞에 놓고 가기도 하고, 등굣길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두 손을 모아 꾸벅 절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긴 우기가 끝나고 햇살이 드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명함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직함으로 사람을 대했지만 이제는 사람 그 자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직장을 다닐 때를 돌이켜보시면 어떠셨나요? 사실 많은 관계들이 직함과 직함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부장으로서 대리를 대하고 가부로서 을을 만나고 선배로서 후배를 대했지요. 그 안에서 진짜 나, 김아무개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함을 떼고 나면 그 관계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온전히 남아있던가요? 퇴직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는 번호들, 예전에는 점심 한번 먹어보자고 하던 사람들의 소식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관계들이 나와의 관계가 아닌 직함과의 관계였음을 알게 되는 씁쓸한 순간이죠. 이제는 다릅니다. 제복을 입은 나와 편한 옷을 입은 입주민 사이의 만남에는 직함도 없고 위계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진짜 인간적인 연결이 일어납니다. 1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녔어도 진짜 속내를 나눈 적 없는 동료보다 경비실에서 매일 눈인사를 나누다 어느 날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입주민과의 관계가 더 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진짜 연결의 기쁨입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떼어진 뒤에 남은 온전한 나로서 타인과 진심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을 하신 아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진짜 사람 사귀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아시나요? 수십 년을 살아오고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관계를 배운다는 것. 그게 바로 이막이 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다가 한 할머니 입주민과 매일 아침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셨대요. 그 짧은 인사가 그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였던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경비 아저씨가 매일 웃어주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버님은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아버님은 환경미화 일을 하면서 매일 청소하던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수고하십니다 라며 다가와 막걸리 한 잔 권하셨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그 공원 단골 운동 모임의 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명함이 있었다면 과연 그 소박한 모임에 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명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남입니다. 노년기 행복에 관한 하버드 대학의 75년짜리 연구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게 진행된 인간 발달 연구인데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화려한 커리어가 없어도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아버님이 경비실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맺어가는 그 소박한 연결들이 바로 그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아버님이 경험하고 계신 것은 결코 추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명함이 있을 때는 그 지혜가 직함 뒤에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 그 자체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여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공,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공감 능력. 이것들이 바로 아버님만이 가진 이막의 무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를 봐주세요. 당신이 쓸고 닦는 그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귀갓길이 되고 당신이 지키는 그 초소의 불빛이 늦은 밤 돌아오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의 쓸모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넓게, 더 인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노동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허무함을 이기는 가장 멋진 방법은 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 발걸음 자체에 있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자기 결정권의 회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율성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가고 내가 맡은 공간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감각. 이것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삶의 주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갈 곳이 있으며 동료들과 안부를 묻는 그 소박한 일상이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무기력한 오전을 보내는 것과 제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 사이에는
단순히 수입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전체의 리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참여를 꼽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인지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직함이 있는 참여든 없는 참여든 상관없이 사회 속에 내 자리가 있다는 감각 그 자체가 뇌와 마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돈을 버는 일이 동시에 건강도 지켜주는 셈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노인 그룹과 완전히 일을 그만둔 노인 그룹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계속 일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훨씬 느렸습니다.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나는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아버님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실제로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과거의 명함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일터는 내 삶의 완성을 위한 무대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서 일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젊은 날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당당합니다. 거절할 것은 당당히 거절하세요. 예의를 갖추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래라고, 직함이 없다고, 제복을 입었다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정중하게 선을 그을 때 상대방도 비로소 당신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생이라는 무대에 지휘봉을 쥐고 있는 마에스트로입니다. 비록 제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느끼는 고독을 자유로 승화시킬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황금기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경험 자체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역경을 통한 성장, 영어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즉 외상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힘든 경험을 겪고 난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인생관과 공감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갖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경험하시는 이 전환의 시간이 바로 그 성장의 용광로입니다. 불편하고 뜨겁지만 그 안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이나 손자손녀들에게 이 시간을 이야기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경비 일을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요. 그 이야기가 당신 삶의 가장 빛나는 챕터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직함으로 가득한 이력서보다 그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아버님,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거친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님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명함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명함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인간 김아무개로서의 위대한 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명함 위의 글자는 회사가 준 것이지만 지금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서는 그 발걸음은 온전히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큰 감동과 교훈이 됩니다. 아빠는 여전히 당당하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라는 그 무언의 외침이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의 힘든 시절에 묵묵히 일터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뒷모습 하나가 어떤 말보다 강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드셨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해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내일을 다시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조용한 자기 긍정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이막이 가장 빛났던 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심리학에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실수했을 때 친한 친구를 대하듯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역경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엄하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버텨낸 자신에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내일의 아버님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버님들의 마음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자부심 넘치는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버님, 당신은 여전히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당당한 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아버님, 아저씨,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옛 동료가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그분께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밥 한번 합시다. 그 문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이막은 더 빛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비슷한 처지에 계신 지인 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대신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보고 끝내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